세종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가 시청 관계자 등을 고발한 데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찰 관계자까지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아산시 조직 개편안을 놓고 아산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인데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8연패를 달성한 천안시청 좌식 배구단이 다시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내년에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패러게임을 목표로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천 성동사에 보관 중인 천안 시민회종이 내년 10월까지 천안으로 돌아옵니다. 세종 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세종시의 학생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반대대책위원회가 시청 관계자 등을 고발한 데 이어 해당 사건을 무혐의 결정 내린 경찰 관계자까지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북부권의 쓰레기 소각장,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지난 3월 사업 신청자와 동의자 그리고 시청 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나오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경찰이 고소 고발인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의 신청과 함께 경찰서 관계자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위한 수사, 부실 편파 수사로 피고소인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주민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세종시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강행할 경우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 동의서는 원천 무효라며 동의서 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과 당초 소각장 설치가 예정됐던 신도시 옛 월상공단에 추진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도 분명히 당선 전에 재검토하겠다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진행하겠다. 분명히 저는 정치적으로 말합니다. 제 손을 자르고 싶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 세종시는 관련 행정 절차는 지속 진행하되 주민들과의 대화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민이 원하면 입지 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재구성은 물론 최민호 시장과 주민이 함께하는 관련 선진시설 견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전교조 세종지부를 비롯한 세종 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세종시의 학생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지난 2015년부터 교육청과 맺은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급식 관련 예산 총액을 50대 50 비율로 나눈 금액을 식품비로 지원해왔지만 재정 부족의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을 대폭 축소하려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보편적 복지 책무 중 가장 중요한 복지인 학생의 무상급식 예산을 축소하고 교육청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세종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선 8기 아산시 조직 개편안을 놓고 아산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인데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아산시 조직 개편안을 보고받은 아산시의회. 안정근 시의원은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부를 질타했습니다. 안 의원은 현재 조직도에서는 기획경제국 다음에 행정안전국, 복지문화체육국 순이지만 개편안에는 기획경제국, 문화복지국, 행정안전체육국 순으로 배치됐다며 시민의 복지와 안전 대신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인
문화와 관련된 부서들이 우선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까는 시민을 위한다고 하시고 결과적으로 위로 문화를 올렸다는 것은 공약이 시민보다 위에 있다는 말씀을 지금 역설적으로 하시는 부분이에요. 난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많지 않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과의 명칭 변경을 놓고도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 경제과의 일자리 지원팀이 맞지 어떻게 일자리 지원과에 사회적 경제팀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전 본 의원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팀원 수와 업무는 그대로 이어가는 만큼 역할의 변화는 없고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를 담기 위한 변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서의 명칭을 사회적 경제팀 한 개의 어떤 그 업무로 이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넓은 의미로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네 개 팀 모두 일자리 창출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기 일자리 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미영 시 의원은 아트밸리 조성과가 문화관광 분야임에도 녹지환경국에 들어가는 등 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개편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 위주로 편성했다며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계속된 질의는 조직 개편안을 심의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마무리됐지만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을 놓고 심의 전부터 야당 시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8연패를 달성한 천안시청 좌식 배구단이 짧은 휴식을 마치고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내년에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패러게임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한 스파이크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웁니다. 지난달 충남 대표로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8연패를 달성한 천안시청 좌식 배구단입니다. 최근 짧은 휴식기를 마친 배구단은 이번 주부터 훈련에 복귀해 하루 6, 7시간씩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일단은 전 과정의 경기가 마무리된 상태고요. 선수들이 이제 몸 관리, 또 기초 체력부터 기본적인 몸 관리 좀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목표는 내년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패러게임. 다음 달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즐기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최강을 입증한 만큼 2002년 이후 20년 만에 메달 사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저희가 동메달 한 번 따고 지금까지 메달을 한 번도 못 땄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중국 그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하게 되면 꼭 진짜 동메달이라도 한 번 좀 따고 싶은데.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도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현재 진천 성종사에 보관 중인 천안 시민회종이 내년 10월까지 천안으로 돌아옵니다. 시는 시청사와 종합운동장 두 곳을 이전 후보지로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종각 이전 비용에는 약 1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2005년 문화동 옛 시청에 설치된 천안 시민회종은 2017년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따라 종각은 철거되고 종은 제작업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온양 5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사 노후화에 따라 다시 건립된 신청사에는 종합민원실과 북카페 등을 갖췄으며 3층과 4층에는 주민자치회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은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14일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부모 상담을 비롯해 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 등 장애인 가족이 겪는 사회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지난 4월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개소식을 미뤄왔습니다. 세종시는 처음 건설 당시부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돼 있어 자전거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덩달아 사고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자체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청 인근의 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진 어울링 자전거가 자전거도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자칫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거나 야간에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세종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같은 시설물이 자전거 도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이 자전거 거치대는 자전거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서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이 되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기왕에 건설된 지역은 장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 좀 개량이 좀 어렵고요. 거치대가 지금 현재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선으로 좀 되게 되면은 좀 거리가 확보될 걸로. 세종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기준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가운데 자전거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종은 8.79%로 전국 평균보다 3.07%포인트 높았습니다. 전년 대비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율도 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 중에 자전거 도로의 노면 불량, 또 도로 특과의 높이 차이 등 도로 상태에 관련된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불편을 넘어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들께서 사고가 안 나도록 관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에서 혹시 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요. 이 밖에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의 안전대책 마련과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용 활성화를 주문하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가운데 모두 6,300만 원을 감면해줬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중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 217명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반기별로 최대 50%까지 감면했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2년째 추진 중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은 현재까지 모두 474명의 착한 임대인이 1인당 평균 27만 원의 재산세 감면 수혜를 받았고 소상공인은 한 점포당 매월 평균 31만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재형 의원인데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에 대한 적극 수거 방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정 내 폐의약품 적극 수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고운동 두루중학교 마을계에 있던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폐의약품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보고 수거함 설치대가 필요함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개선안 마련에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의약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했거나 변질, 부패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하며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량의 폐의약품이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4대강 유역 의약물질 27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종이 검출되었고 일부 항생제 수치는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타나 항생제 내성균과 생태계 교란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2018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 방법 조사 결과를 보시면 약국, 보건소에 반환되는 비율은 8%인 반면 쓰레기통, 하수구 등에 버리는 비율은 55.2%로 많은 양이 함부로 버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약국 총 194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해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9월 기준 수거량이 2.3톤에 달하며 같은 기간 동안 약 16톤 정도는 무분별하게 버려졌습니다. 왜 이처럼 무심코 버리는 폐의약품 비율이 높을까요? 분리처리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이거나 수거 장소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지하고 있더라도 수거지가 멀어 배출이 번거로운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폐의약품 수거지 관련 국민 생각함 의견 수렴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지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 활발한 수거를 위해 접근성이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보건소는 폐의약품 수거 관련 홍보를, 자원순환과는 수거 및 폐기를 담당하며 순차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양이 많아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폐의약품 배출 선호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적으로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 분리수거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의 배출 편의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공동주택 단지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읍면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복용 후 남은 폐의약품 배출이 편리하도록 마을회관, 경로당에 수거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들의 폐의약품 올바른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재 투명 상자로 디자인된 수거함의 시인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바라본 사회적 문제에 귀 기울이며 시작된 본 발언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롯데그룹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조성한 맘편한 놀이터가 천안 봉서 어린이공원에 개장했습니다. 놀이터의 이름처럼 엄마도 아이도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원 한편에 볼품없던 공간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놀이기구에 친숙한 캐릭터는 아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원래 공터였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깝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놀이시설이 크게 들어와서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해요. 롯데그룹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조성한 맘편한 놀이터 22호점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충남에는 두 번째, 천안에는 처음입니다. 푸른 은하수로 싱싱 우주여행을 컨셉트로 지난 7월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인근 봉서초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됐습니다. 행성 모양의 가방 보관함도 학생들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맘편한 놀이터는 일반 놀이터와 다르게 아이들이 만드는 과정부터 직접 참여하여 놀이터에서 안전한 놀 권리와 놀이 환경에 대해 주인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는 이 맘편한 어린이 놀이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어린이들에 대한 어린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맘편한 놀이터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엄마의 마음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의 롯데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 건립되는 교육관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공모는 오는 25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 양식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 달 준공되는 교육관은 내년부터 가족 단위나 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유관순 열사와 만세운동에 대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천안사랑장학재단과 천안시 복지재단에 지정기탁한 기부금과 물품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두 기관의 기부 금품은 2020년 76건 2억 4,600만 원에서 지난해 104건 5억 3,400만 원, 올해 11월 11일 기준 477건 7억 5,500만 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천안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열고 취약계층의 난방비와 김장, 온열 매트, 멘토링 활동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충남 사회적 경제기업 쇼핑몰인 따순몰이 절임배추 할인 기획전을 엽니다. 따순몰은 이달 말까지 절임배추 20kg 상품을 30% 할인해 35,000원에 판매합니다. 주문은 배달 5일 전부터, 배송은 다음 달 15일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